EBS 유명한 강사고, 응? MIT 대 나와가지고 강남에 유명한 학원을 소개했는데 최고의 특강 강사, 서울대 올해 30명 이겼다. 이분이 특강을 하신다. 내가 가봤지. 6개월 동안 안 나타나거든요. 이름만 나타났어. 안 나타나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장사 돈벌이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육 현장이. 이렇게 더티한 게임이 되는 그런 인간들이 무슨 학교 폭력을 무슨 방지한다고 학교 폭력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경찰청에서 문광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알고 보면 전부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지들이 하는 거예요. 지들 돈은 하나도 안 나와. 나중에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이렇게 잡들이 해가지고 엉덩이 찜질하고 그놈들 전학시키고 퇴학시키고 대학교를 보냈더니 학교 폭력이 20%가 줄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럼 경찰청장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 폭력이 2배로 준 거야. 잘못된 놈이 나오니까. 개구리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도 정말 제가 힘든 건 뭐냐면 문제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장사 속으로 정치적으로 학생들이 이용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종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지적을 안 해. 뭐 그게 대모는 건지 알아. 그게 중요한 문제를 건들더라. 종교인들 나서더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위원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가만히 있다가 사도정단 언제부터 사도정단이야 우리가. 앉아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 말이지. 교무님 도장이나 찍으시죠. 그런가 도장 팍 찍어가지고 이거 그러면 전부 그런 들한테 그냥 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장사 속에 우리 학생들 노출시킬 수는 없다. 또 하나는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저도 이제 이번 학기에 멘토를 직접 해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하나 이런 유문형을 줘봤죠. 엄마한테 하루에 10번씩 지나는 유문형을 한번 해보자. 엄마한테 감사합니다는 10번씩 해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전도연이라는 멘토를 제가 줘봤어요. 일산에서는. 그럼 그걸 나하고 계속 전화. 왜 안 되는가 전화로 하고 됐을 때는 어떻게 기쁜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엄마한테 감사합니다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법이 뭐예요? 문자로. 근데 해봐라 한번 해봐라. 나중에 방법이 뭐냐면 해봐라는 밖에 없어. 어떻게 해봐라는 게 잘 안 나오고 해봐. 근데 해봐. 그게 한참 하다가 내가 안 했더라고. 내가 안 해보고 학생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가 처음도 없는 건 학생들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삼독에 빠져 죽을 놈이지 내가. 금사망고 받을 놈 아니에요? 지가 확신도 없고 해보도 안 하고 학생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문여고가 공부를. 그러니까 막상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물러나버려. 도망가버려. 학생들이 심하게 자기 문제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완전히 접근해버리잖아요. 어지간한 심정 자기가 경험 안 하면 깨달지 않으면 도망가버려요. 학생들의 문제는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만약에 여자를 만났다. 학생을 만났다. 어떻게 상담을 해요? 상담 못해요. 그것도 경험이 있어야 되나? 쉽지 않거든요. 이 학생들의 이 중고등학교 상황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확신이 안 돼. 그래도 나중에는 이 친구 어떻게 되냐. 나하고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멘트인데도 전화를 안 받아버리면 끝나.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이미 교육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안 받는데 무슨 교육 관계 형성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인 대 개인 심성을 고쳐주는 개인 상황, 가족 상황이라든가 유문형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 한편으로는 사회 구조를 바꿔서 교육을 우리가 공익적인 확신을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 종교인들은 그걸 타파하자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종교를 갖자는 것은 소태산을 스스로보시고 이런 데들을 우리가 수행 신앙하는 것은 그런 것을 타파하자고 나온 사람, 오히려 그런 것을 타파한 선두주자가 있다고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최소한도 양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정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게 원학습 코칭입니다. 이거 하니까 그 부분에 된다.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국에 정상대가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삶의 우산 최용 저런 전문가의 이 플래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실험을 거친 수많은 전문가들을 이번에 확신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된다 이거. 이 원학습 특징은 2박 3일간 여러분 들어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확실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어지간한 것은 답변을 다 할 수 있는 실험을 분명히 거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몸에 익혀야 된다. 그게 이제 확신에 대한 걸 하나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학습 고침을 통해서 이거를 생각만 해갖고 하면 큰일 난다. 아는 것만 못해요. 아는 것만 못해요. 이걸 어떻게 몸으로 익힐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몸으로 읽힌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인권위원을 하면서 변호사들, 수도 상대 변호사들, 교수님들 어떤 분들이냐면 변호사들은 교육을 계속 해줘. 글을 쓰는 데는 선수예요. 선수. 글을 못 써가지고 판결문을 못 쓰는 없어요. 아주 글 잘 써요. 일단은 사회 전문가가 되려면 해당 분야의 마이크를 잡으려면 글을 잘 써요. 그러면 글을 잘 쓰는 사람 처음 태어나냐? 아니에요. 참 훈련이죠. 글을 잘 쓰면 참 훈련이에요. 나도 책을 3권이나 내봤지만 글을 잘 쓰는 것은 어떻게 잘 쓰냐? 한 번 더 써보는 거지. 한 번 더 써볼 때 글이 써지더라고요. 이게 몸으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글로 쓰고 이거를 체험으로 해가지고 자기 몸으로 익혀가지고 이 끝나고 나면 이제 뒤에 해제식 때까지 다 그러겠지만 꼭 자기가 여기 오신 분들은 3사람 이상을 올해 실시해야 돼요. 이거 가자마자 3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원학습 코칭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교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멘토를 모집해서 하든지 멘토가 모집 안 되면 원망하지 말고 본인이 그냥 3사람 모집을 해. 광고판 써붙이고 동네에다가 내가 이렇게 오면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어디 교구에 모 교구에 이거를 6개월 동안 해봤잖아요. 제가 우리 교모님들한테 정말 원통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주면은 논쟁만 하고 토론만 쭉 해. 이것이 올래 저것이 올래 저것이 올래 이것이 올래 거기서 이거 받네 저거 받네 이것이 올래 저것이 올래. 그거를 6개월 동안 3개월을 토론하고 앉아있네. 그럼 언제 해? 언제? 본인이 해보라고 그냥 직접 되든 안 되든 죽이든 밥이든 해봐. 아니 교당 앞에다 이렇게 할 테니까 써봐라 이거 써놓고 그냥 해보라니까. 아니 그러고는 안 하고 3개월을 허비 소위 터져. 그런다가 내가 우리 교무님들을 어떻게 무시하겠어. 나에 위해서 출가한 사람이고 소태산을 보고 출가한 사람들 아니면 대형사님 보고 출가하신 분을 정상분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그분들을 무시해. 평가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냥 속만 터지고 6개월 지났어요. 그 실패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무님들을 감히 거기에 대해 대입시켜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남냐? 그때 그것이라도 해봤을 거라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더라고 다. 네, 이거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끝나고 나면 3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여기 20명, 21명 3사람이 꼭 자기가 멘토가 돼가지고 멘토를 모집해야 됩니다. 모집해서 그런 걸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다만 나를 도와주는 멘토가 생겼다. 김대경 교무가 마산 교당인데 멘토가 오늘 한 명 같이 왔잖아요. 멘토가 생겼다. 그 사람이 또 3명 하면 6명 하면 되잖아요. 둘이 왔으면 그랬죠. 6명을 해야 된다고. 이은주 기무님이 왔다. 그러면 한수 선생님 같이 왔잖아. 둘이가 3사람이 하고 6명은 강북교당에 나오는 거 이제 6명 학생이. 그것도 면접 봐서 오는 학생들 얼마나 좋아. 기분이 그랬죠. 면접 봐서 뽑은 학생 3명, 6명.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거 하다가 면접도 봤다. 면접도. 너 교당 나올래 안 나올래? 안 나와? 오지 마. 우리는 막 애타가 죽잖아. 어서 와라 어서 와. 막 검증도 없이 막 누구 막 하다가 도망가냐 다. 면접 봐가지고 온 3명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꿈 같은 얘기겠죠. 그런데 그 현실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3사람은 분명히 다음 주부터 모집을 해야 된다. 모집 광고 내가지고 하고 왜 3사람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다 익혀야 지금. 그걸 머릿속에 딱 가면 난 3사람을 어떻게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다스려가지고 내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그 사람을 확실히 변화시킬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가자마자 그 당에 가자마자 바로 해야 되니까 그 그림을 지금부터 놓고 그리기 시작해야 돼. 2박 3일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그림을 그려야지. 막연하게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림을 끝내라고. 저희가 지금 나한테 끝내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길다. 그 3사람에 대한 그림을 반드시 그리시고 마지막으로
이건 지금 여러분들 하는 입문 과정이거든요. 입문 과정인데 아까 의사님 말씀드린 당연히 여러분들 놓고 이거 실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거 검증을 거쳐가지고 판을 풀고 있다.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고 여러분 욕구를 채워야 돼요.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다 정말 훌륭한 후배들이고 저보다도 다 훌륭하신 후배들이지만 여기 오신 한선적이구나 조원행이구나 훨씬 제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전문 교단적으로 인정해주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뺏어가야죠. 뭔가를 우리를 뽑아가지고 뺏어가기를 좀 바라고 입문 과정을 끝나고 우리가 바로 빠르면 여름에 늦어도 겨울에 중급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중급 과정을 개설하고 마지막에 상급 과정까지 개설하면 여러분들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여기 21명 교육시켰는데 입문 과정에 했던 제 생각 같은 21명을 전부 우리가 피드백을 해서 같이 가고 싶고 영주규모나 대규모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한 30명도 같이 가고 싶고 여기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모시고 가겠지만 또 안 따라오시는 분도 있겠죠. 어떻게든 계속 교수님 열반하시는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냐고. 그분이 금요일날 돌아가실 때 토요일 학생부터 골라 그냥 가는 식이네. 그럼 어떻게 그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원명하면 안 내가 다리 적은데 이때 죽었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운명이다 안 되는구나. 또 열반하셨네. 또 열반하셨네. 잘 가시오 이 양반아. 그렇게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못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그 중국과정이 그 사람 못 오잖아요. 잘 따라오시는 중국과정이 꼭 오셔가지고 같이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한 사람이 해야죠. 입문과정 안 한 사람 중국과정 이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가지고 전부 중국과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정에 갑자기 여기 오도하는 사람 중국과정 제가 있는 한은 내가 눈 뜨고 있는 한은 절대 안 받아요. 그렇게 어설프게 교육 안 시켜요. 제가 총선국장으로 있는 한은 그렇게 그냥 장난식으로 받지 않아요. 입문과정 하신 여러분 중에 중국과정을 제가 뽑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해주시면 잘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를 증명해줄 학생이 나와서 그 말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대학도 하고 정말 성공한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전문가 과정을 듣고 성공 과정을 교무님들이 목소리만 높여서 하는 게 아니고 실예를 들어서 우리 박상아 학생이 와서 해줄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거를 바로 소개시키면 되겠죠? 네. 네. 교수님들 국장으로서 대단히 환영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확실하게 이 박사님 지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제 화전사를 마치고 박상아 이쪽으로 박수를 좀 내. 인천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 예정에 멘토링 2기 출신 박상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었고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 졸업할 때쯤 돼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게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고등학교 생활은 지금처럼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서 꼭 졸업할 때쯤 뭔가 하나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택해서 입학을 해서 공부를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다 보니 주변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성적이 오르고 또 그런 재미에 자신감이 생겨서 공부에 대해서 더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리니 제가 우물한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에는 저보다 잘한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대학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쟁을 해야지 제가
또 살아남고 또 진짜 제대로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경험도 사실 많이 부족했고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주위의 환경도 사실 공부다 보니 대학에 가는 준비한 친구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불교 다니는 친한 형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받았고요. 저는 주저없이 면접을 통해서 학습 코칭에 멘티로서 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마음 공부와 특강을 받고 또 멘토링 학습을 하면서 기존에 안 좋았던 나쁜 습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바뀌어질 수 있을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조금씩 꾸준히 참여하다 보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학습을 하던 것 중에서 학습 계획표와 유무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하면서 공부라는 것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또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꾸준히 쓰다 보니 저에 대한 고민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고 또 진짜로 내가 멘티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멘토링 학습을 마무리 지었고요. 저는 학습 코칭이 끝났지만 멘토 선생님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힘든 것이 있으면 되게 많이 물어보았고요. 멘토 선생님도 그때마다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직접 만나서 다독여 주면서 저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원학습 코칭은 그냥 일반 학원처럼 제 머릿속에다 무언가를 넣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꾸준히 원학습 코칭에서 하는 대로만 한다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멘티로서 참가하게 된 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습 코칭을 꾸준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고라고 했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같이 노는 친구들이나 내가 학습 코칭을 하자면은 걔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삶의 자세나 삶의 형태나 그런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도 있지만 찾아보면 또 있거든요. 공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학교에서 그 친구들과 되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친한 친구 중에서는 없었고요. 공부 가면서부터 그러면 친구를 선택한 거네요. 공부를 하는 친구를. 네,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중학교 사귀는 친구가 고등학교 계속 같이 간 친구는 없었어요? 예. 친하던 친구. 네, 다 연락을 그냥 안 하고 공부에. 끊었어요. 정리했어요? 왜냐면 그 친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게 제일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결 너무. 대학이란 목표가 같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더 친해지고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좋은 친구들 많았어요. 그리고 원 학습 코칭 하기 전에 예. 학교에 그 공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성적도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성적하고 원 학습 코칭을 했음으로 해서 성적이 더 올랐어요? 예, 그 원학습 코칭을 하기 전에는 그냥 학교 시험 수준 정도만 거기까지만 미쳤는데요. 원학습 코칭 하고 난 후에서 좀 더 넓게 관심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인문계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볼 수 있는 시험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학습 코칭이니까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을 한 거죠? 학습 코칭. 네, 학습 코칭 받은 게. 저는 2기 때 그냥 3개월 정도 2기 기간 한 기후 3개월이나 4개월 하거든요. 그러면 고2 때 예,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때만 하고 예. 그다음에 고3 때는 그냥 계속 공부만 본인 스스로 그냥 예, 공부만 그 한 거예요? 멘토 선생님과는 계속 연락을 계속 연락하고. 그러면 지금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12학번인데요. 예, 그러면 이게 수시로 들어간 거 아니면 그 똑같이 수능을 봐서 지금 저는 수시로 수시로 공고생 전형인데 요즘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그런 그러네. 전형으로 그러면 그렇게 우리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게 지금 우리 한 거하고 지금 매치가 돼가지고 사실은 약간의 그 어드밴티지를 받고 들어간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의 활동 내역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원학습 코칭을 했었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 이런 거, 이 학생 포트폴리오 말하는 거지. 이걸 제시했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 따로 모아놓은 건 없어서 그 항목에 자기 활동 내역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학습 코칭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좀 달라졌고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그 아주 정확하게 맞았네. 공부를 좀 중학교 때는 정말 그 학교에 30등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간 애가 공부를 갔어요. 근데 정말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고2 올라가요. 근데 얘들 노는 애들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친구들 노는 애들 보니까 얘 하나만 시켜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변을 다 시키다니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얘도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마음이. 근데 그럴 때 그 공부만의 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들을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렵겠다. 이 생활을 기존 하던 생활을 개선시키고 새롭게 공부를 하고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꾸게 하고 뭔가를 해보게 하는 것이 그 과정이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애를 2년간을 보면서. 근데 정말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머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습이 돼버린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스피드 퀴즈나 뭐 이렇게 뭐 상품을 걸고 하면은 또 잘하는 정말 잘하는 애들이 인문계 다는 애들이 아니고 그 애들이 더 잘해요. 막 문화상품 걸고 뭐 퀴즈 내고 이러면은 막 상품이 또 걔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쉽다. 이게 꿈기가 없고 미래에 대한 자기 꿈이 없고 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조언을 해줄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본인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환경 속에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탓하기보다는 자기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어떻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꿈을 또 나한테로 찾으면 그게 맞지 않을까. 보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의지가 본인은 있었는데 그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의지가 없는 친구들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잖아요. 공부를 다녀봤으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혹시 이 학습 코칭인데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한번 권해보고 혹시 그게 같이 해본 친구들 있어요? 아니 그런 친구는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다른 친구들은 또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를 저도 그렇게 원했고요. 또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서 학습 코칭을 하는 것보다는 추천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원고를 내고 연구도 자기가 스스로 가서
하는 것이 그게 더 하면서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성적의 향상이 많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과목별로 사실은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전반적으로도 올라갔지만 가장 크게 올라간 건 수학 같은 경우였는데요. 제가 수학은 기초가 많이 필요한데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원어스 코칭을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많이 점수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신 거예요? 수학 아니 사실은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기초학문이 없으면 정말 수학하기가 힘든데 고2 때 공부를 해가지고 뭐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지금 입학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마음을 먹고 했는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기계공학을 잘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가. 그래서 대학교 때도 이거는 필요한 과목이고 또 내가 이거를 못한다면 대학을 운 좋게 가더라도 그것이 정말 그게 정말 좋은 건가라는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수학을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수학에 관해서 그 구체적인 코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학스 코칭에서 수학을 코칭을 안 해요. 그런데 뭘 하냐면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이 원학스 코칭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 모티베이션을 일으키는 게 주로 원학스 코칭이 주로 하는 얘기고 그냥 수학 특강도 한 번은 해요. 근데 한 번 하긴 하는데 꼭 그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정신을 지금 보면은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확 올리는데 좋은데 아예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오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와도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좀 하고 싶은 사람은 더 완전히 일으키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 저한테? 왜 학생이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지금 멘티를 받고 3학년 때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멘토가 계속 국에서 관리를 한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멘토들은 주로 새살면 출신들인데 거기 이제 처음에 우리 상학이로 멘토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계속 연락을 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그냥 연락을 개별적으로 메일도 있고 문자로 많이 하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미팅 시간도 따로 서울에는 교문과 중심이더라고요. 갖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형제의 의뢰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막 어저께도 우리 남동대 멘토 보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그 멘토가 이제 신뢰가 생기니까 가정 문제. 근데 가정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전체를 모아놓고 나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멘토들에 대한 서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자기가 성활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여기 멘토 받아주면 시간 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같아요. 시간 관리. 가장 멘티들이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내고 나는 오후에는 어떻게 잘 때는 어떻게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학스 코칭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강도 수학 선생은 손희원 선생 내일 와서 하시지만 손희원 선생 강의는 정말 동영상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꼭 몇 번 들어보세요. 손희원 선생 같은 경우 MIT 대학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공부에 대해서 학생 심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학생 심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학생들이 이걸 딱 찍으면 수학을 딱 하게 돼 있는 그거에 대한 특강들이 우리 특강 선생이 국어하고 영어하고 그 수학하고 마음 공부 집중력 공부였거든요. 그거는 우리 특강 선생이 어디다 내놔도 확실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중력 강화 같은 경우도 유문형 공부를 하잖아요. 유문형 공부 집중력 강화 구체적으로 사항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 이제 멘토들이 그걸 한번 제시해주니 보건적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다 기록하게 하잖아요. 기록. 이 원학스 코칭 전부 자기 공부한 걸 전부 사용한 내력서거든요.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걸 갖다가 학교에서는 실제 네 얘기를 내놔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이걸 공부하면 이 실예를 가지고 자기 공부한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는 거 굉장히 요즘 강화되었기 때문에 입학하기 유리하다. 이렇게. 앞으로 대학 들어갈 때요 포트폴리오라는 걸 다 요구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지금 포트폴리오를 그 하는 걸 가르치는데 이 굉장히 자기가 자기 이력서를 써가고 뭐 사진도 붙이고 해서 계속 누적해 가는 건데 이거를 좌우간 한 몇 년 해둬갖고 나중에 대학 시험 볼 때 내가 이런 사람을 딱 제시하면요 입학 사정관자에도 아주 붙기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좀 지금은 이제 공부한 점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특색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자기의 인생관이 분명한 사람들. 이거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세상에 온 거예요. 선생님 완전 지금 뭐 공부 가르쳐도 이렇게 그런 거야 그냥. 유문영 가르치고 시간 관리 가르치고 마음 공부 가르치고 애들 성공한다니까요. 그걸 사회에서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걸 확신을 못하는데 원하스 코칭에는 학습의 방점을 찍었지만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근본적으로 가보면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을 보는 거거든. 근데 마음을 어떻게 보겠냐면 구체적으로 자기 기록을 해놔야지. 기록을. 마음만 생각하고 마음 헷갈려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는 혹시 또 학생에게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네, 저 질문이 네. 있는데 이번에 이제 멘티를 하시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시고 대학생이 되셨으니까 다시 이제 청소년들한테 멘토해야지. 다시 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한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공고를 나와서 좀 중앙대 간 친구들에 비해서 아직은 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채우고 학교 생활 적응을 다음에 하면 맞아 그렇게 맞네. 또 하고 싶고요. 또 제가 만약에 멘토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해서 우선 저를 신뢰하고 또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믿어주고 따라줄 수 있는 만큼 많이 혹시 또 하실 분 있나요? 한 명만 더 받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네.